네, 저희 지금부터 제이스에듀 25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별 적중 분석 시작할 건데요. 덕소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스 에듀 영어과 이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스에듀 영어과 오세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스에듀 수학과 양민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스 에듀 국어과 노쌤입니다. 와. 와. 자, 그러면 일단은 조금 여쭤볼 게, 이번에 다들 시험 준비하시느라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시험 난이도 어떠했는지,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어떠했는지 좀 영어과 이세영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첨언하겠습니다. 일단 덕소고 영어 같은 경우는 늘 비슷해요. 항상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편이고, 특히 이제 뭐 지금 1학년들도 마찬가지고 새로 이제 1학년이 될 친구들도 꼭 알아야 되는 게, 덕소고는 선생님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그 기존의 선생님의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게 시험지에 투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덕소고에서 힘이 이제 느낌이 좀 센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두 분이 지금 이제 1, 2학년 나눠서 하고 계시고, 지금 1학년을 맡으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유형도 뭔가 내신이라고 따로 딱 준비를 해야 되기보다는 모의고사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적인 어떤 외부 지문을 얼마나 어렵게 썼느냐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좀 많이 달라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지문은 어땠죠, 저희? 우선 사실 저희가 이번에 적중한 것들을 봤을 때 간접 적중을 제외하더라도 24문항, 이 24문항은 1에서 10번의 이제 단순 단어 시험을 제외하고 24문항 중에서 18문항이 완전히 직접적으로 좀 적중이 됐습니다. 즉 정답인 보기나 빈칸이 뚫려있는 위치부터 시작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데, 사실 덕소고등학교를 매번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번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소폭 난이도가 올라간 건 맞으나 역시나 덕소고스럽게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사실은 1학기 중간고사 때 아이들을 시험을 치게끔 하고 개인적으로 좀 되게 많이 화가 났던 게, 너무 쉽게 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실수 한 번에 크게 등급이 갈려버리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 시험에서도 난이도를 좀 많이 올려주기를 좀 기대했으나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전체적으로 지문의 변형도 크게 들어가지 않았었고 동반어의 사용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거고요. 역시나 고등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중학교랑은 좀 차이가 있게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은 글의 흐름도 좀 정리하셔야 되고, 이 지문이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본인이 이해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기에 이게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바뀌었을 때 이 보기가 내가 봤던 보기구나 라고 선지를 고를 수 있었던 문제들은 역시나 출제됐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문제나 어떤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는 가장 덕소고스러운 평이한 문제였고, 반면에 이전에 했던 중간고사가 너무 쉽게 나와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체감 난이도상 갑자기 어려워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으나 이게 사실 일반적인 수준이긴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쉬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번 덕서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회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에 비해서 더 난이도가 쉬워지게끔 시험이 좀 출제가 됐고요. 시험 형식은 동일한데 난이도가 쉬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1등급 컷이며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1학기 자체의 성적은 이번 기말보다 저번 중간고사가 훨씬 더 좀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부교재랑 교과서 변형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고, 심지어 단순하게 뭐 접근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 개념을 그대로 따와서 다른 문제를 만들었거나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완전 숫자만 바꿨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변형을 줘도 그 변형이 마치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봐도 그렇게 변형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되게 부교재나 교과서 문제와 유사하게 나와서 오히려 부교재나 교과서를 좀 디테일하게 많이 반복해서 연습한 학생들이었으면은 아마 되게 쉽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국어는 제가 알기로 100점이 1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거의 아. 20명 가까이 와. 알고 있고요. 이제 덕소고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늘 쉬웠는데 이제 더 쉬워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더 쉬워진. 아, 네, 그래서 끝도 없이 쉬워지나요? 끝도 없이 계속해서 쉬워지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가 이번에 다 전면 교체가 됐는데 이제 교과서도 굉장히 쉬운 교과서를 선택을 해서 뭐 어려운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쉬워서 이거 예년에 비해서도 국어가 더 쉬워졌는데 이렇게 느꼈는데 그리고 중간고사에 원래 문법을 섞어서 보거든요. 근데 중간고사에 문법을 섞어서 보지 않고 시랑 소설이랑 뭐 문학작품 3개 정도밖에 시험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냥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아이들이 굉장히 컷이 높았고 그러면은 기말에 이제 문법이 다 몰려 있을 테니 이제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말이 오히려 100점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린 되게 희한한 행태의 시험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아주 매우 쉬운 시험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이나 이제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법이 있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이제 중위권이나 이제 하위권 학생들은 좀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제 중상위권부터 상위권까지는 점수가 매우 촘촘한. 네, 그래서 이제 문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촘촘한 이유는 문법이 이제 2가지 범위가 나왔는데 이제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겨울방학에 굉장히 학습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을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문이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문장 뭐 의핀법이라든지 시제라든지 뭐 피동이라든지 사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기본 수준의 문제, 개념, 기본 개념, 그 다음에 기본 문제만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느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등급제 들어가면서 확실히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이 난이도가 내려가면서 기초가 좀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덕소고도 와보고도 고교학점제 영향받는 아이들이 특히나 시험에서 변별력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수행평가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기적으로 3년 내내 갈지가 이게 정말 맞은 이렇게 될지가 좀 걱정이긴 한데 우선은 현재 스타일로는 와부고등학교 1학년도 그리고 덕소고등학교 1학년도 위에 있는 선배 세대보다는 변별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추세는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최상위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실수를 하는 경우에 크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실수하지 않는 것들을 좀 연습해야 되고 반면에 우리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은 지금이 기회기에 기본을 좀 탄탄히 다지고서 모든 과목이 다 그렇듯 기본을 다지고서 좀 역전의 기회를 좀 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넘어가서 이참에 저희 앞으로 좀 다음 시험 대비를 이어가자면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것들 선생님들별로 좀 각자 있으실 텐데 서영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저는 저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초가 모자른 게 사실 이번 세대 아이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영어에서는 뭔가 어휘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어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폭이 좀 좁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갈 때 어떤 흐름을 읽는 게 조금 너무 약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흐름을 읽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푸는 스킬도 더해서 살짝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랑 이제 구조 분석까지 해서 전체적인 좀 해석을 공부하는 특강을 이제 여름방학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명 주제를 다 알고 있지만 뭔가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왔을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뭐 문제가 딱 출제가 됐는데 선지를 해석을 못하겠다거나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좀 특강을 통해서 그런 기초적인 부분 보완해 보면은 그래도 좀 더 뭐 기초적인 게 좀 채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세준쌤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서영쌤도 계시고 해서 그 친구들은 혼자 도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에 크게 걱정은 없는데 우리 중위권 친구들 그리고 하위권 친구들이 사실 제 관심 대상이에요. 제가 이제 모질이들이라고 많이 놀리는데 요 아가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기초 단어도 너무 모자르고 예. 그래서 단어 30개 외우는데 이미 2-3시간씩 쓰고 있고 사실상 집중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대다수라 요 친구들을 좀 붙잡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신 단어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단어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단어부터 좀 시작해서 이 친구들은 점수를 상승할 발판 마련이 좀 목적이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만드는 게 목표고 두 번째로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앞으로 시험 대비 계획에 있어서 여타 다른 학원들 봤을 때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가 무조건 많은 자료를 다 풀려버리는 것인데 이게 사실 단과학원 입장에선 좋아요. 성과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시험을 쳐야 하는 입장에서 해서 저도 강사로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들하고 많이 모일 때 얘기하듯이 최대한 선별하고 선별해서 컴팩트하게 좀 질 좋은 문제들만 좀 풀리게끔 다시 한번 좀 여과기를 돌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아이들 풀면서 보니까 그리고 역시나 파이널과 노트 적중률은 저는 적어도 이 지역에서 저희 학원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파이널과 노트 적중률에 있어서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복습과 좀 꼼꼼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조금 더 많이 체크해야 되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유독 덕소고 아이들 시험 기간에는 거의 진 학원에 거의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말이든 그리고 이제 낮이든 시간이 되는 대로 매번 와서 아이들을 직접 보는데 이번에 점수가 낮았던 친구들이 조금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느낀 건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TA 선생님들한테 맡겨버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네 강의하는 강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아이들 입장에서도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많이 접근해 봤는데 이 방식은 꽤 좋았던 것 같아서 저희야 시간을 좀 쓰더라도 아이들한테 좀 많이 붙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학이랑 국어도 매번 제가 출근할 때마다 뵀었는데 매번 할 때마다 뵀었는데 수학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번 시험도 영어랑 비슷하게 되게 쉬웠다 보니까 평소대로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공부 습관이 잡혀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되게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되게 많이 풀었던 거고 되게 많이 봐왔던 문제고 그래서 되게 술술술술 풀어서 점수가 되게 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문제는 중위권이나 혹은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반복학습이 제대로 안 돼서 분명 봤던 문제인데 까지는 가는데 매번 새롭죠. 보긴 봤는데 풀었던 거긴 한데 기억이 안 나고 그럼 이제 또 시험이라서 긴장해서 그렇다 컨디션이 안 좋았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배웠던 걸 계속 복습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막 고등학교로 올라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많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많은 양의 내용을 좀 숙달하고 공부하는 공부 습관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 시험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떨어졌거나 혹은 중간고사와 똑같거나 조금 올랐더라도 뭔가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게 큰 성과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꽤나 많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수업적인 부분으로는 수업 외로 애초에 이게 제이스의 특징이긴 한데 수업 외적으로 선생님들 되게 많이 봐주시고 또 학생들도 1층에 있는 제이스에 대해 자습실을 이용해서 공부하면서 질문을 올라오고 카톡으로 질문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고 추가적으로 좀 수업 외적으로 주 단위의 커리큘럼을 좀 짜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문제인 공부 습관을 다시 한번 좀 잡고 추가적으로 2학기 넘어가면 이제 공통수학 2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도형이랑 함수 범위가 추가가 되는데요. 그 과정을 도형과 함수 범위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1학기 때보다 수학적인 기본기나 아니면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1학기 때보다 어렵고 이해를 못하겠고 문제도 복잡하고 그림이 왜 이래요 누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하면서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형이랑 함수범위가 공통수학 2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특히나 도형의 경우에는 개념이 적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활용이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다 보니까 이에 맞는 형태로 클리닉을 좀 재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번에 원래부터 공부습관 요정도 들어있던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반복을 하고 추가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이제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과 어떻게 보면 절망감을 느꼈을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반복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양이 많으면 많을 만큼 공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좀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승혜쌤은 혹시 계획 있으실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덕소고의 특징이 좀 상중하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건데 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렇게 거의 편차가 없이 거의 비슷하다면 이제 덕소고 같은 경우는 상중하의 특징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그 그룹에 있는 아이들에게 각각의 학습 방법이 다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독서고 시험이 쉽기 때문에 거의 중학교 시험처럼 올백을 원하는 진짜 올백이에요. 약간 중학교 때나 맞을 수 있는 올백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제 중위권 학생들과 그다음에 이제 하위권 이제 그 내신 성적으로도 굉장히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독서고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각각 여름방학을 보내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상위권 학생들한테 반드시 권하고 싶은 것은 저는 국어는 모의고사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서고 친구들이 모의고사 공부를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내신이 잘 나오기 때문에 내신이 1점대고 저는 학종으로 갈 거니까 최저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최저 없는 학종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든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굉장히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르죠. 2학년 때 당연히 계속 유지해야겠지만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공부를 반드시 해라. 이게 학교에서는 절대 모의고사 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따로 학습을 하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시험이 쉽다는 거는 중위권 학생들한테 엄청난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자기 공부에 좀 완성도를 가하면 다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3-4개 틀리면 중위권, 하나랑 빵 개 틀리면 완전 상위권인데 근데 그 딱 한두 개 차이인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서로의 찬스잖아요. 여름방학 때. 그리고 2학기 독서고 2학기 내신도 역시 중세 문법이기 때문에 문학도 고전이고 그다음에 문법도 중세 문법이고 맞춤법 파트이기 때문에 좀 상위권 학생도 좀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내신 공부에 좀 빡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따라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역전할 수 있고 나도 국어 상위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여서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내신에 집중해서 내신이 올라야 또 모의고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공부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제 일단 학습의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게 잘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단 흥미를 느껴야 하고 그래서 어떤 거를 권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법을 하다가 나자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도저히 모르겠죠. 이거 약간 외계어인데요. 이거 한국 국어가 아닌데 이거 약간 스페인어인데 약간 막 이런 느낌을 좀 지레 포기하고 싶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할 수 있는 걸 해라. 거기 교과서에 있는 문학을 하던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진짜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으면 책을 읽어라. 책을 읽던지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소설도 있고 뭐 실용 수필도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글을 읽는 힘, 그러니까 모의고사 공부하라고도 말 못하죠. 어차피 너무 어려워서 못하니까. 그래서 쉬운 글을 읽거나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르고 아니면은 저는 중학교 국어도 권합니다. 문법을 중학교 문법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어려워 뭐 고등학교 문학은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중학교 해당하는 그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서 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문해력을 좀 이렇게 쌓아야 고등학교를 다시 뭐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상중하니까 좀 이상하 너무 계급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이렇게 잘 학습 계획을 세워서 네, 국어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여름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어 사전 같은 거 네. 구매해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개념어 사전이요? 네. 나름 네. 수능 국어 100점으로서 오! 제가 하시는 거예요? 공대인데 국어가 100점입니다. 네. 그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요즘 친구들한테 네, 가끔 네, 저한테 네, 고민하는데 네, 이제 네. 국어다 보니까 제 경험을 얘기해 네, 주는데 네. 이제 대다수가 서정적 태도 그러면 네. 이게 뭔 태도인지 모르고 네네네네. 시험에서 지문을 느끼고 앉아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서정적 태도가 정확히 어떤 건지 보는 네네네네.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네네. 저는 그걸 개념어 사전으로 다 정리를 네네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도 통하고 아이들이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럼요. 그거는 아까 그 국어는 암기 과목이라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선행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약간 위험한 게 이게 한 3장 보다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상위권 학생인데 뭐 개념어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볼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죠. 그쵸. 근데 이제 국어가 정말 성적이 안 나오고 국어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는 학생한테 야 개념어부터 봐 하면 이제 한 5장 읽고 뒤에를 이제 다 안 볼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줄글을 읽는 것이 뭐 수필이나 소설이나 그런 걸 읽어서 선생님 그거 읽으니까 좀 재밌던데요? 약간 그렇게 약간 흥미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조금 처음에 접근 방식으로는 훨씬 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근데 서정적이 뭐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개념어 사전에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한번 찾아볼까?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easy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죠. 일단 하는 게 중요한 일단 해야죠. 일단 읽어야죠. 일단 책을 펴야 되니까. 아무래도 독서는 학교 시험으로는 모의고사 대비가 전혀 안 되니까 네, 전혀. 네. 뭔가 전체적인 영어, 수학 그리고 국어도 좀 전체적인 실력을 기르려면 결국 방학에 뭘 하는지가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 학원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좀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지금 뭐 상단일까요? 하단일까요?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블로그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스 에듀 블로그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블로그에 저희 특강부터 시작해서 적중 분석 매번 시험마다 매번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고 시즌별로 뭔가 뭘 준비할지 그리고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되는 주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간담회도 잡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링크에 타고 들어가시면 적중 분석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과목별로 자세하게 읽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보셔야 되는 게 제2사관과 상관없이 보셔야 되는 게 알아야 어떻게 배우는지 알아야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하실 테니까 최대한 예쁜 말을 써서 아셔야 합니다. 그거 적중 분석 꼭 보시고 어쨌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잠깐 시간 내셔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꼭 좀 봐주시면 저희 학원 오라는 것도 아니고 꼭 봐주세요. 봐주셔야 본인 공부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일단 보시면 궁금한 것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 아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저희 뭐 가장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위주로 좀 질문 뽑아서 서로 얘기 좀 나눠봤는데 혹시 선생님들 뭐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실까요? 블로그를 보라는 얘기밖에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적중이 어떻게 됐고 어디가 됐고 어디가 변형됐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적중 분석에 쌤들이
아침 6시, 7시까지 계속 만들어서 올렸으니 카톡이 진짜 다 읽으세요. 봐라 좀 제발 봐라 진짜 제발 봐라 돈 드는 거 아니다 해서 보시고 여기까지 저희는 마무리하고 이만 영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스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